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이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S&P 500이 전고를 돌파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오늘 S&P 500 및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47,592달러였다가 605달러, 계속해서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000달러를 내준 지 한참 됐죠. 3,800달러 아래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만 3억 달러어치가 청산이 되는 모습이 또 연출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하락 때문에 10만 9천 개가 넘는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으며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이 9,400만 달러어치 청산, 이더리움은 5,700만 달러어치가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뚝배기가 깨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6월 이후 처음으로 디커플링 돼버렸다. 12월 S&P 500 같은 경우는 5%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10% 하락했다. 아이 짜증나. 그러면서 그들은 분석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48,000에서 9,000달러 수준을 지켜준다라면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강력한 저항이 한번 후드려 맞더니 기운이 쫙 빠진 채로 밀리고 있는 비트코인. 자, 과연 2022년도에는 증시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미국 자산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트렌드 전문가는 2022년에 기록적 자산 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제럴드 셀란테라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트렌드 예측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트랜스 저널이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자, 그는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현재보다 2022년도에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유일한 이유는 돈 가치 하락으로서 정부로부터 값싼 돈이 인위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1.5%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가격들의 폭락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2022년도에 있어서 금, 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자산 가격의 폭락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무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자산 가격에 폭락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견해도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그럴듯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사람들이 이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의 은퇴 자산인 401k랑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데서 위안을 삼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그 자산들의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해당 자산 가격들, 증시라든지 여러 자산 가격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자산 가격은 유지하면서 강제로 소비자 물가를 조절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나중에 물량 부족 등 더욱더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강제로 조정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은 일단 2022년도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는 연준과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산 가격 움직임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게 될지는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12월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는 좀 비트코인 가격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2021년도 괜찮은 한 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고를 경신하면서 69,000달러대까지 올랐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 ATM 기기도 불티나게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전 세계적으로 2만 개 이상이 설치가 되면서 하루에 50개 이상 비트코인 기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되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단단해지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자, 그럼 분석은 어떨까? 단기 분석으로 봤을 때 불과 몇 달 전에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자를 그리면서 약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아마도 똑같은 프랙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항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만약에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42,000달러대 근방까지 흐르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이 몇몇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반면에 아니다, 지금이 바닥이 될 수 있겠다, 이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이 바닥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반등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제 봤었던 범프 앤 런 패턴을 봐도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추세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을 것,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및 희망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하락한 비트코인이 이제 조만간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시레이저 분석가는 또 이야기해주기를, 지금 그렇게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구간 반복 기능을 누가 틀어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일 뿐 지금부터 오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느긋하게 시장을 보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은 접어두고 1월달에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죠. 자, 기관이라든지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연말에 그 한 해 있었던 자산들의 성적을 평가를 하면서 어떤 자산에 돈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 재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재분배를 한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이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자금이 들어올지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보다는 1월 달에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 것인지 1월과 2월을 주목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 정리를 잠깐 해봤었고요. 다음은 기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고래들이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의 자료에 의하면 전날 기준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 숫자가 6,300개 이하로 떨어지면서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고래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대형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 시장 분석가,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 같은 경우는 최근 이더리움 모습을 봤을 때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사이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만간에 바닥에 좀 도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예측은 어렵다. 그래도 바닥에 근접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내년 이더리움 2.0 출시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들이 또 크게 주목을 받았었다라고 하죠. 레이어 1 코인들의 상승이 심상치 않았다.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레이어 1 코인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루나 등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킬러다라고 자신만만했었던 코인들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트론, 그리고 이오스 등등 말이 많았었는데 걔네들 지금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솔라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코인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날을 갈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을 물기 위해서 이빨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중 하나가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찰스 호스킨스는 자신의 방송에서 디파이 부문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디파이들이 싸구려다, 저품질이다, 수준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많은 사용자들이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낮은 품질에 놀라울 정도로 지쳐가고 있다. 대부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인데 이더리움 공간에서 주로 발생했었던 스캠과 해킹으로 인한 손실이 2021년도 105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그는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품질의 어플리케이션들 제거를 위한 디파이에 대한 특정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 칼다노가 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칼다노의 우로보로스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칼다노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히드라 같은 경우 사이드체인에 도움을 주면서 칼다노의 거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칼다노 기반의 12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동안에 길을 모았었던 에이다, 내년부터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나 관련된 소식인데요. 갤럭시 디지털 노보그라치의 회사인데요. 그들이 462만 개의 루나를 스테이킹 했었는데 락업이 오늘 풀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한 루나 투자자로 추정이 되는 이 트위터 사용자는 갤럭시 노보구라 형님, 내일 제발 루나를 던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빌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루나도 비트코인과 함께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상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라 형님이 던지지 않는다라면 좋겠지만 던진다 할지라도 그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루나 차트를 보시면은 저번 바닥이 50달러 선이었었습니다. 이번 바닥은 75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오를 수 있다라면은 루나는 한편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루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놈의 사기꾼들, 그렇게 좋은 머리를 통해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후리는 것일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암호화폐 지갑이죠. 메타마스크가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돌았었습니다. 자, 이를 들은 한 사기꾼은 가짜 메타마스크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마스크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코인을 이제 거래를 하는데 처음 몇 시간 같은 경우는 사고 팔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산 사람은 사되 팔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바꿔놔가지고 메타마스크 코인 떴다라는 소문에 홀린 사람들이 이더리움으로 메타마스크를 엄청 샀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한 트위터 사용자 같은 경우는 22개 이더리움을 이 가짜 메타마스크 코인으로 바꿨는데 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짜 코인, 쓰레기에 속아가지고 1억 원을 날린 그런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뭔가 딜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언제나 의심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사기꾼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죠.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총 2개월 동안에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증여하실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산당의 무시무시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부회장이 공식적으로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암호화폐를 좋아한다 해. 암호화폐는 너 싫어해 임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꿀꿀한 날이긴 하지만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한데 모아서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지만은 그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오늘도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